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요아정이 작년 여름에 굉장히 핫했었죠. 이때가 탕후루의 인기가 막 떨어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2의 탕후루 아니냐, 유행 금방 지나갈 거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창업 유튜버로서 관심이 많이 가는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요거트 아이스크림 창업 유행 금방 끝난다, 이런 주제의 콘텐츠를 준비했었는데요. 요아정이라는 브랜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콘텐츠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오히려 요아정의 팬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요아정은 훨훨 날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아정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창업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프랜차이즈 시간입니다. 요아정은 2020년 코로나 시절에 배달 전문 매장으로 태어난 브랜드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는 코로나가 끝남과 동시에 소멸되어 버렸죠. 하지만 요아정은 달랐습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소리 소문 없이 꾸준한 사랑을 받다가 인기가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강민경, 침착맨 등 유명인들이 SNS로 요아정을 소개하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너도 나도 요아정을 배달시켜 먹고 요아정 꿀조합을 SNS에 소개하기 바빴습니다. 요아정은 선풍적인 인기를 등에 업고 작년 7월 급기야 400억 원의 본사를 매각하는데 성공합니다. 요아정을 인수한 회사는 삼화식품이라는 오래된 식품 제조 회사였는데요. 저는 처음 들어본 회사였는데 차은우가 광고를 찍을 만큼 간장으로는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아라치라는 치킨 프랜차이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삼화식품이 요아정을 인수할 때 말이 참 많았습니다. 저거 삼화식품 바보야. 반짝 유행하는 브랜드를 어떻게 400억이나 주고 인수를 하냐? 사실 이 말이 설득력이 있었던 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반짝 유행하다 망해버린 디저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장 가깝게는 탕후루가 있고요. 멀게는 벌집 아이스크림, 생과일 주스, 대왕 카스테라, 흑당 버블티까지 디저트의 유행은 빠르게 지나간다. 이거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망한 것만 기억해서 그렇지 디저트라고 꼭 유행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베스킨라빈스라는 대단한 브랜드가 장수하고 있죠. 그리고 요아정이 가는 길과 비슷한 길을 걸어온 두 브랜드, 설빙과 공차도 있습니다. 설빙과 공차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디저트는 안 돼. 반짝 유행하는 아이템이야. 봐봐. 경쟁업체들 우후죽순 쏟아져 들어오잖아? 하지만 설빙과 공차는 우후죽순 쏟아지는 경쟁업체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까지 굳건히 버티고 지금까지도 장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아정이 설빙과 공차처럼 장수하는 브랜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좀 이르지만 저는 요아정이 베스킨라빈스의 매장수 1700개를 추월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스킨라빈스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다, 너무 비싸졌다, 식상하다,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오면서 트렌드에 뒤처지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베스킨라빈스의 가맹 본사인 비알코리아는 2023년 290억 원의 적자, 2024년엔 99억 원의 적자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창업시장에서의 인기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본 3, 4억 원 이상 들어가는 높은 창업비용, 50%가 넘어가는 재료비, 그로 인한 낮은 수익률, 이런 안 좋은 정보들이 널리 알려진 데다가 요즘엔 인기까지 시들해지다 보니까 베스킨라빈스 창업에 대한 검색량도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에 비해 요아정은 확실히 트렌드에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요아정에서 가장 크게 내세우는 건 건강한 디저트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잖아요. 요아정은 그 이미지에서 주는 건강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스크림이 건강할 리는 없죠. 하지만 베스킨라빈스처럼 자극적인 맛보다는 확실히 지방도 적고 칼로리도 적고 여러모로 건강에 덜 해로울 겁니다. 게다가 요아정은 당을 82% 줄인 저당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출시를 했는데요. 이게 요아정의 건강한 이미지와 딱 맞아떨어지면서 더욱 시너지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베스킨라빈스에서도 저당 아이스크림을 출시하긴 했어요. 하지만 워낙 자극적인 이미지가 강한 베스킨라빈스이기 때문에 저당 아이스크림이 효과를 보려면 먼저 이미지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실 요아정에서 건강함을 키워드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자신감은
생과일인데요. 100% 생과일과 함께 벌꿀즙으로 단맛을 더한다면 이거는 건강을 챙기는 기분과 함께 너무나도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맛있는 건강함을 내세운 요아정의 전략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전국 700개 매장까지 거침없이 확장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요아정이 매각된 후에 다들 망한다 말들이 많았는데 웬걸 매장이 2배가 넘게 늘었어요. 심지어 일본, 홍콩 등 6개국으로 해외 진출까지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요아정이 이렇게 무섭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이 상당히 편합니다. 베스킨라빈스와 비교해보면요. 베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을 떠서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쉽기는 해요. 하지만 꽁꽁 얼은 아이스크림을 퍼내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베스킨라빈스 사장님은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어요. 손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둘 다 아프거나 약간 과장된 얘기이긴 하지만 정말 베스킨라빈스 사장님이나 알바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들 손목과 허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반면에 요아정은 베스킨라빈스에 비하면 일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대신 훨씬 편합니다. 요아정은 기계에서 나오는 아이스크림을 편하게 받아놓고 이렇게 미리 얼려놓는 시스템이거든요. 과일이나 토핑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해놓고 탁탁 올려서 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이 정말 편해요. 그리고 요아정이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 2번째는 높은 객단가입니다. 카페보다 객단가가 훨씬 더 높아요. 특히 저가 커피는 객단가가 보통 3-4천 원 하잖아요. 요아정은 객단가가 18,000원 정도 하거든요. 객단가가 5배 차이, 즉 저가 커피가 손님 5분을 응대할 때 요아정은 손님 1분만 응대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주문이 동시에 여러 개 들어오면요. 커피는 한 잔 한 잔 따로 만드는 시간이 다 들어가지만 요아정은 미리 세팅해 놓은 아이스크림을 쭉 깔아놓고 한꺼번에 토핑만 조립을 해서 나가면 그만이에요. 일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을 올리는 저가 커피와 요아정을 비교해 보면요. 요아정이 사람 1명을 적게 쓰더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요아정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3번째는 낮은 창업 비용입니다. 요아정은 10평 기준으로 대략 7천만 원의 창업 비용이 드는데요. 자리도 비싼 데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점포 비용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 됩니다. 총 1억 원 초반대로 창업을 할 수 있는데 베스킨라빈스보다 편하고 카페보다 객단가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 맞아요. 단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되냐? 그것이 문제겠죠. 요아정의 수익률을 함께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요아정의 월 평균 매출은 5,200만 원인데요. 지금은 그때만큼 매출이 나올 리는 없고 월 매출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재료비는 35%로 괜찮은 편인데요. 일이 이렇게 편한데 35%면 베스킨라빈스의 50%가 넘는 재료비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죠. 로열티는 3.3%인데요. 재료비와 로열티를 합해도 4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풀오토 운영 기준 20%가 나오는데요. 저가 커피보다 인건비가 5% 이상 적게 들어가요.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배달 비용 15%. 배달을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는 이게 요즘 큰 문제입니다. 요아정은 홀대 배달 비중이 4대 6 정도로 배달이 더 많은 브랜드인데요. 요아정도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배달 전문 매장은 내주지 않고요. 홀이 있는 카페 형태로만 출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정은 아이템의 특성상 배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배달 때문에 수익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아정의 수익률은 10%, 순이익 340만 원이 예상되는데요. 10%라고 하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1억 원 초반대의 창업비용 그리고 쾌적한 업무 환경을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다만 이 수익이 지속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렇진 않을 거예요. 지금 요아정 매장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배달이 많은 브랜드인데 이렇게 상권이 중복되다 보면 매출이 계속 떨어질 우려가 크고요. 요아정의 브랜드 파워가 강해질수록 가맹점의 재료비는 비싸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강해지면 그만큼 본사의 마진을 늘리는 곳이 많거든요. 여기까지 종합해보면 요아정은 상당히 매력적인 브랜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마식품에서 인수한 후에 더욱더 매력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어요. 다양한 신메뉴 출시에 이어서 귀여운 캐릭터도 나왔고요. 인테리어도 예전에는 중구난방이었지만 지금은
확실한 브랜드 컬러가 자리 잡았어요.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잘 된다고 해서 반드시 가맹점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아정 같은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큰 돈 벌려고 창업하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러니 요아정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너무 요아정 창업의 매력만 보진 마시고요. 매력이 있는 만큼 수익은 다소 낮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수익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창업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장사만세였습니다.